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여성의 결혼이라는 주제로 역사 속 결혼제도의 변화와 특징, 혼인 건수와 관련된 통계들, 그리고 국제 결혼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결혼 연령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생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언제 처음 하는지에 따라 여성의 삶이 크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역사 속 한국 여성의 결혼 연령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 한국 여성의 결혼 연령 분포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혼은 말 그대로 이른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인 정령기보다 이른 결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혼인 정령기가 언제인지 어느 정도 빨라야 조혼인지는 엄밀히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혼을 규정하고 주목하는 이유는 조혼의 부정적인 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조혼보다는 아동혼, 미성년혼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제까지가 아동기인지 미성년기는 언제까지인지 쉽게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조혼은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성 결혼에 한정하여 살펴봤을 때 어린 남성과 어린 여성 사이의 결혼, 성인 남성과 어린 여성의 결혼, 성인 여성과 어린 남성의 결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역사 속에서 각 유형의 조혼이 나타나는 데에는 사회, 경제, 문화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일드 메리지, 즉 아동혼은 아직까지도 세계 각지, 특히 저개발국과 전쟁 중인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UN 아동기금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18세 미만 여성들은 5명에 1명꼴로, 18세 미만 남성들은 30명에 1명꼴로 아동혼을 경험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민법상 혼인이 가능한 연령은 만 18세부터입니다. 18세 미만은 남녀 공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과거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은 더 낮았지만 이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18세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는데 미성년자는 18세 이상이더라도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혼인 가능 연령에 대한 규정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엄격하게 준수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한국 남성과 여성의 혼인 연령, 즉 초혼 연령은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과거의 혼인 연령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대표성 있는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자료들이 보통 귀족이나 양반 등 상류층에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정보만은 활용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고선과 박희진은 다양한 문집에 기록된 출생 시점과 혼인 시점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상대적으로 방대한 시기에 대해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평균 혼인 연령 추이를 추정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려 후기에는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17세 이전에, 여성들은 14세 이전에 결혼했습니다. 여성의 조혼이 흔했는데 이는 당시 어린 미혼 여성을 선발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공여 제도 때문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결혼을 하면 공여로 선발될 위험이 사라졌으므로 결혼이 빨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고려 말을 지나며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 연령이 상승합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특히 여성의 혼인 연령이 다소 감소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조선 초기의 공여 차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동안 흥미로운 추이가 관찰됩니다. 여성의 경우 1500년 무렵부터 약 17세 정도를 평균으로 하여 장기 평균 혼인 연령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연령대는 여성의 초경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아직 여러 문화권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1500년 이후 조선시대에도 초경을 거쳐 임신이 가능해졌을 때가 여성의 혼인 시점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조선 건국 이후로 꾸준히 평균 혼인 연령이 하락합니다. 15세기 초에 처음 하락했고 이후 18세 정도로 유지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부터 외란과 호란을 연달아 겪은 17세기 중반까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후 18세기 초 중반에도 다시 하락하고 19세기 말에도 하락합니다. 유교 전통 하에서 후대의 생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 및 사회 불안정이 커지고 생활 수준이 하락하면서 자녀 출생, 즉 후대 생산을 앞당기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성의 혼인 연령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혼인 연령은 초경 시기 이후로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점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시기 신랑의 나이가 신부의 나이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1650년이 되면 평균적으로 신랑과 신부 사이의 나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1700년 이후부터는 신랑의 나이가 신부보다 더 어려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꼬마 신랑이 나이가 더 많은 여성과 결혼하게 되는 한국 전 근대 사회의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언제 혼인했는지 처음으로 조사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출생 연도별 초혼 연령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197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자료로 계산한 남성의 출생 연도별 초혼 연령 분포입니다. 가운데 파란색 선이 평균, 회색 선이 중앙값입니다. 맨 위 노란색은 95 백분위 수, 아래 주황색은 5 백분위 수입니다. 우선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 추이를 살펴보면 19세기 말 20세 정도에서 시작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출생 세대부터는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이 25세를 넘어섭니다. 조사 년도가 1975년이니 1940년대 말 태어난 사람부터는 조사 당시 연령이 평균 초혼 연령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줄어들게 되고 평균과 95 백분위 수가 겹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1940년대생 이후로는 이 자료로 추이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각 출생 연도별 혼인 연령의 분포를 보면 1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5 백분위 수의 상승입니다. 1910년 무렵 태어난 사람들까지만 하더라도 15세 이전에 결혼하는 남성들이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거의 사라집니다. 남성의 조혼이 식민지기 동안 점차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1930년대 중후반 태어난 남성들부터는 5 백분위 수가 18세를 넘습니다. 이 시기 태어난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18세 이상이 됩니다. 해방 이후 남성의 18세 이전 결혼은 매우 드물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에는 여성 초혼 연령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출생 연도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상승 추이가 관찰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하여 초혼 연령이 더 어립니다. 19세기 말 출생 여성들의 평균 초혼 연령은 16에서 17세 정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조선시대의 장기 평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초경을 거치며 결혼을 하는 관습이 조선시대부터 식민지기까지 꽤 오래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92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부터 평균 초혼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여성의 초혼 연령 상승 추이는 식민지기까지 꽤 더뎠습니다.
초혼 연령의 상승은 192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여성들부터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193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 초혼 연령이 20세를 넘어섭니다. 아마도 식민지기 말부터 여성 초혼 연령이 다소 가속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5, 100분위 수의 경우에도 꾸준한 상승 추이를 보여줍니다. 191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까지는 이 수치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즉 20대 초반이면 해당 코호트 여성의 95% 이상이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1940년대 출생 여성의 경우 95, 100분위 수가 27 내지 28세까지 상승합니다. 1960년대까지도 20대 중후반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했음을 보여줍니다. 5, 100분위 수의 경우 19세기 말 출생 여성들은 13 내지 14세였고 1920년대 출생 여성들부터 상승합니다. 이 수치는 여성들의 초경 연령 분포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의 조혼 또는 아동혼 또는 미성년혼이 193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되었고 이때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도별 혼인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 1000명당 각 연도 혼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혼인율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주 결혼 연령층이 15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였으므로 이 인구 대비 혼인 건수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7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자료로 계산했습니다. 각 연도별 혼인율은 식민지기 동안 줄어드는 추이를 보여줍니다. 결혼 연령의 상승, 인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939년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율이 이전과 달리 빠르게 수년간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며 식민지 조선도 전시동원의 상황 속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반포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징병, 징용이 시작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 식민지 조선 사람들의 혼인이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혼인율 증가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사라지고 곧 이전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혼인의 증가는 복합적인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 유교 전통 하에서 자녀를 갖고 대를 잇기 위해 결혼을 서둘렀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여러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치 고려 말 조선 초 공려 선발 시 대응했던 모습과 비슷하게 이른 결혼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최근 초혼 연령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27.79세, 여성 24.78세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초혼 연령은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2023년 남성의 초혼 연령은 33.97세, 여성의 초혼 연령은 31.45세입니다. 한편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는 1990년 3살 정도였는데 2023년이 되면 2살 반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1990년과 2023년 초혼 연령 분포를 연령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각 연도 전체 혼인 건수 중 남성, 즉 남편의 각 연령별 비율을 100분율로 계산하여 연도별로 그래프를 겹쳐 그려봤습니다. 파란색이 1990년, 주황색이 2023년 분포입니다. 19세 이하인 경우와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구간별 수치만 제공되기 때문에 분포에는 20세부터 44세에 한정하여 작성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1990년에는 전반적으로 더 이른 나이에, 2023년에는 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1990년에는 27세 무렵에 결혼한 남성들이 많았고
2023년에는 31세 무렵에 결혼한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점은 2023년 분포에서는 오른쪽 꼬리가 더 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에는 30대 후반 이후에 결혼하는 비율이 매우 작았는데 이제는 이 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40대 중반까지 첫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포를 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1990년, 주황색은 2023년입니다. 세로축은 백분율이고 가로축은 연령입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구간으로 혼인 건수가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5세부터 39세까지 분포를 그렸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990년에는 더 이른 나이에 결혼을 많이 했고 2023년에는 더 늦은 나이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1990년에 여성들은 24세 무렵 결혼을 많이 했고 2023년 여성들은 30세 무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2023년이 되면 분포가 오른쪽으로 길어집니다. 30대 후반에 결혼한 여성들의 비중이 상당해집니다. 부부간 연령 차이의 분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번 그래프는 1990년과 2023년의 초혼 부부 연령차 분포를 보여줍니다. 파란색이 1990년, 주황색이 2023년입니다. 세로축은 백분율이고 가로축은 부부간 연령 차이입니다. 부부간 연령이 동일한 동갑이 한 가운데이고 왼쪽으로 오면 여성 연상, 오른쪽으로 가면 남성 연상으로 연령차가 한 살씩 늘어납니다. 맨 끝은 각각 여성이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와 남성이 10살 이상 나이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1990년과 2023년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90년에는 남편이 3살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개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남편과 아내가 동갑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많지만 과거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더 늘었습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남편이 아내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도 2023년이 되면 1990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자료를 통해 한국인의 결혼 연령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혼인 연령은 1400년 무렵부터 18세기 말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은 1500년 무렵부터 식민지기까지 16세 내지 17세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식민지기에는 초혼 연령이 서서히 상승했는데 여성 초혼 연령의 상승이 더 늦었습니다. 한편 식민지기 말부터 해방 직전까지 혼인율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남성의 초혼 연령은 33.97세, 여성의 초혼 연령은 31.45세입니다. 이제는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간 연령차는 다소 줄었습니다. 동갑 부부가 늘었고 아내가 나이가 많은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10살 이상 더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인의 결혼 연령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결혼이 여성의 경제 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